창문을 열고 일어나려다 순식간에 땅을 짚은 72세 조모 어르신. 지난달 서울 강동구 자택 거실에서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세우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대퇴골 골절. 수술 뒤 의료진이 건넨 진단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근감소증, 노화로 근육이 줄어 뼈를 지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79세는 14.2%로 급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60대 이상 성인 13명 중 1명, 80대의 절반이 근육 손실 탓에 일상 동작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근육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이 시작되면 낙상 골절 위험이 2배, 심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이 최대 40%까지 빨라진다는 대규모 코호트 리뷰가 불과 3주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노스 아일랜드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70대 이상에서도 관절 통증과 근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현지 연구진은 어민들이 매일 먹는 초록이 홍합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2024년 무작위 중맹검 임상시험에서 초록이 홍합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시니어는 관절 통증 점수가 32% 감소하고 걷기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초록이 홍합 속 오메가3 유도체와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 성분이 연골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설명입니다. 근육은 6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감소증이 몸마음 뇌를 동시에 갉아먹는 5갈래 경로, 하루 9분 의자 운동과 몸무게 1kg당 단백질 1.2g 식단 설계법, 관절과 근육을 함께 보호해주는 초록이 홍합 복용 가이드까지 실제 병원에서 쓰는 방법 그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2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놓치면 내년 이맘때 악력 검사를 위해 병원 문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근감소증이 시니어의 삶을 무너뜨리는 5가지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조금 빠지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5갈래의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로, 바로 낙상과 골절입니다. 지난 5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75세 김정혜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 현관 앞에서 넘어진 채로 3시간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퇴골 골절. 수술은 물론이고 이후 침대에 누운 채 지내며 빠르게 근육이 더 빠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퇴원 후에도 다시 혼자 걷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하며 5년 내 절반이 넘는 환자가 재활 없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상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악화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을 가진 60대 이상 환자 중 35%가 근감소증 위험군이었고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잡아주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복부에 지방이 더 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던 68세 남성이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급감하면서 갑작스러운 협심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몸무게가 빠지지 않더라도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면 그건 조용한 사망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 바로 관절염과 만성염증의 악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의 상당수가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하중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 주변 조직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염증이 쉽게 생기며 이 염증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주목할 초록잎 홍합입니다. 초록잎 홍합은 뉴질랜드의 전통 식재료로 다년간의 연구 결과에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오메가-3 계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12주간 초록잎 홍합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통증 지수가 30% 이상 감소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강직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관절염을 막으려면 근육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이 초록잎 홍합인 것입니다. 네 번째 경로, 면역력 저하와 폐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 안에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지난 겨울 인플루엔자 어형이 유행하던 시기,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60대 후반 남성 환자가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감염이 폐렴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5일 만에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는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면역 반응이 너무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감기, 폐렴, 대상포진, 바이러스 장염까지 모든 감염병의 회복이 느려지고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경로, 바로 우울과 치매 진행 속도의 증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지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과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될 때 뇌로 전달되는 BDNF라는 신경 영양 인자가 증가합니다. 이 인자가 줄어들면 뇌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치매센터는 2024년 보고서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의 60% 이상이 근감소증 동반군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은 2년 내 치매로 전이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하나만 겪어도 삶의 질이 무너지고 2가지 이상이 겹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단 하나,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그대로지만 허벅지 근육이 사라지고 있고 손에 쥐는 악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9분 운동 루틴, 1.2지 단백질 식단, 그리고 초록잎 홍합을 활용한 관절 근육 케어 전략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지금의 선택이 1년 후 당신의 다리 힘을 좌우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몸을 바꾸는 3단계 루틴입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고 먹고 채워라단 3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움직여라 하루 9분 의자 루틴 틈틈이 일어나기.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 10회.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았다가 올라오면 끝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무 밴드를 발바닥에 걸고 두 팔로 당겨주는 밴드 로우 10회. 마지막으로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 서기 30초. 이 세 동작을 쉬지 않고 돌리면 딱 3분, 3세트를 해도 9분이면 끝납니다. 중요한 건 9분으로 끝이 아니라 3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TV를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바로 일어나세요. 주방에 물 한 컵 가지러 가는 30초가 다리 근육을 살려 놓습니다. 2단계 먹어라 몸무게 1kg마다 단백질 1.2g 그리고 항염식단.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계란 1개가 약 6g, 두부 반 모가 12g, 손바닥만 한 닭 가슴살이 25g 정도입니다. 아침엔 두부 반 모와 계란 1개, 점심엔 닭 가슴살 1조각, 저녁엔 흰살 생선과 견과류 1줌. 이렇게만 드셔도 목표치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항염식단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들깨, 미역국, 브로콜리, 아보카도처럼 염증을 낮춰주는 재료를 함께 드세요. 관절이 덜 붓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3단계 채워라 초록잎 홍합으로 관절 근육 동시 보호. 마지막은 영양 보충입니다. 뉴질랜드 어촌 어르신들이 관절염과 근감소증으로 병원에 덜 가는 이유, 초록잎 홍합을 매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록잎 홍합에는 연골을 지키고 염증을 잠재우는 특별한 오메가3와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이 풍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00에서 3000mg을 식사 후에 섭취하세요. 알약 오일 분말 형태 중 편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최소 12주, 즉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합니다. 초록잎 홍합을 드시면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운동이 쉬워지고, 운동이 쉬워지면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 혈당과 면역이 안정됩니다. 세 단계가 서로 터무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9분 운동으로 근육 자극, 체중 1kg에 단백질 1.2g으로 근육 공급, 초록잎 홍합으로 관절 보호.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내년 이맘때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떨리던 느낌이 사라질 겁니다. 바로 이어서 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악력 종아리 걷기 속도 자가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근감소증 위험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거울을 봐도 잘 모르겠고 체중이 그대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조용히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자가 체크만 정확히 해도 병원에 가야 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아귀 힘, 악력 테스트입니다. 집에 테니스공이나 물병이 있다면 3초간 꽉 쥐어보세요. 힘이 덜 들어가는 쪽이 있으셨나요?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남성은 26kg 미만, 여성은 16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남성 28.5kg, 여성 18.6kg 이하일 경우 경계 수치로 분류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이 병원에 갔을 때 체중은 68kg이었지만 악력이 13kg밖에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근감소증 판정을 내리고 주 3회 운동 처방과 단백질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악력이 약하다는 건 곧 전신 근육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얇아지는 곳이 종아리입니다. 줄자를 꺼내어 종아리 중 가장 두꺼운 부위를 재보세요. 남성은 33.5cm, 여성은 31.5cm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작다면 근육량이 이미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고령 여성분이 종아리 둘레가 30cm 이하로 측정됐고 병원에 가서 체성분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중증 근감소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허벅지나 체중이 그대로여도 종아리만으로도 내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3m 걷기 속도 체크입니다. 집 안에서 3m 직선으로 걷는 거리를 확보한 뒤 스마트폰에 스톱워치를 켜고 걸어보세요. 5초 이상 걸리면 운동 능력과 근육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시니어 센터에서 이 걷기 속도는 낙상 위험 체크에 필수로 포함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어르신은 평소 계단을 느리게 오르던 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걷기 테스트에서 3m에 7초가 걸렸고 이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량이 급감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10분 운동과 함께 초록잎 홍합 영양 케어를 병행했고 3개월 뒤 걷기 속도는 4.6초로 회복되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근육 기능과 관절 건강,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단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DXA 검사,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로 근육량과 골밀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검사로는 체성분 분석기 또는 근력 초음파 검사가 있고 비타민 D, CRP, 염증 수치 같은 혈액 검사도 함께 진행하면 지금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자가 진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악력, 종아리, 걷기 속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근감소증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 시청자 챌린지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혼자보다 훨씬 오래 꾸준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한 줄 댓글로 오늘 배운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댓글은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살아있는 처방전이 됩니다. 먼저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었다면 적어주세요. 아침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가빠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큰 안도가 됩니다. 두 번째, 자가 체크를 이미 해보셨다면 숫자를 남겨주세요. 악력 18kg, 종아리 32cm, 3m 6초 병원에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수치는 다른 분들에게 나도 해봐야겠다는 자극제가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실천한 루틴을 인증해 주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발끝 서기 30초 성공. 저녁에 초록잎 홍합도 챙겨 먹었습니다. 짧은 기록 하나가 내일의 의지를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남겨주세요. 초록잎 홍합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요? 근감소증이 치매 위험과도 관련 있나요? 댓글이 많을수록 다음 영상이 더 알차게 만들어집니다.
글이 어렵다면 실천 중입니다처럼 한마디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근감소증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긴 것 같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이미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근육은 60대부터 매년 1%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손에 든 물건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 1kg당 1.2g 섭취하기, 하루 9분 의자 운동, 그리고 초록잎 홍합. 근육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영양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되살아납니다. 특히 초록잎 홍합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악력 종아리 둘레걷기 속도. 이 3가지만 수시로 체크하세요. 내 몸은 말하지 않지만 숫자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당신의 손아귀 힘이 약해질수록 건강은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딱 9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루틴 단 하나라도 몸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근감소증과의 거리를 하루 더 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세포를 깨우는 글루타치온의 놀라운 항산화 비밀을 파헤칩니다. 구독, 알림 켜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